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웅영 강사입니다. 워크북 1분 거특강 진행해 볼게요. 335번. 자,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물론 최저임금에 대한 게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얼마, 몇 년 일하면은 뭐 얼마를 줘야 된다. 아니면 뭐 최저임금이 9,000원이다, 10,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헌법에 바로 써져 있지 않다. 그래서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정될 수 있다. 2번은 많이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죠. 근로의 권리는 개인만 인정이 되죠. 단체인 노동조합은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만 주체가 된다. 3번 헌법 제33조 1항의 단결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단결권에는 33조 1항의 단결권에는 적극적 단결권만이 포함이 되는데 이게 개인적인 측면에서 단결하겠다라는 개별적 단결권도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단체가 활동할 수 있다는 집단적인 단결권도 모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대신 소극적 단결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33조 1항이 아니라 헌법 제10조나 헌법 제21조로부터 도출이 된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4번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해서 직접적인 직장 존속 청구권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336번. 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단결할 자유만 인정이 되고요.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을 자유, 노동조합의 가입을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 가입한 노동조합을 탈퇴할 자유, 이런 것들을 소극적 단결권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소극적 단결권은 단결권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2번. 자, 우리 근로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주체가 될 수 없는 게 원칙, 이게 일 자리에 대한 권리. 하지만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는 외국인에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죠. 3번.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가름하는 생계비의 지급 청구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라는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는 것이다. 1번이 답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4번. 우리 합헌 키워드인데 우리가 이제 교원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위헌 키워드를 잡아야 되겠다. 자,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초, 중, 등 경우로 한정했는데 우리가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교원에 대해서 근로기본권의 핵심인 단결권조차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법률 조항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것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우리가 그 노조, 교원 노조를 만들 수 있는데 대학교 교수님들도 뭐 시간 강사 이런 분들에 해당하는 분들은 노조를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전면적으로 금지한 게 헌법 위반이 되는데 목적의 정당성부터 인정되지 않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판례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진작 공부를 했고요. 337번 여러분들 소극적 단결권은 아까 우리 왼쪽에서 그림에서 봤듯이 이렇게 단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거 이렇게 공부했던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 헌법 제10조나 21조로부터 인정되는 기본권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단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까지 맞는데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권리나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권리는 기본권으로는 인정이 됩니다. 대신 33조로서 인정이 안 되는 것이고 헌법 제10조나 헌법 제21조로는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으로서 보호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틀린 것이죠. 네. 다음 2번 연차 유급 휴가가 근로조건에 해당하긴 하지만 핵심적이다 요건 조금 그렇고요. 이 연차 유급 휴가는 이제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이 되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과잉금지 원칙에 의해서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고치려면 우리가 입법 재량의 일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몰라도 엄격하게 심사하는 부분은 아니다. 왜냐면은 연차 유급휴가가 그렇게까지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3번은 조문이에요.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이외에는 노조법 위반의 이유로 구속되지 않는다. 맞고 4번 틀렸죠. 단체 교섭권에는 단체 협약 체결권 포함되죠. 틀렸고 5번 합헌 키워드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출국 만기 보험금을 출국 후 우리나라를 나가면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그래서 3번이 답이 될 거예요.
다음 338번 헌법 조문 해석이죠. 이 32조 6항 해석. 우리 헌법상 우대를 받는 대상인데 국가 유공자 본인, 상위 군경 본인. 오케이. 유가족은 전몰 군경의 유가족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니은번이 주의해야 될 조문인데 우리가 이렇게 입법자가 취업부의 대상자를 국가 유공자 유가족 이 사람들과 상위 군경 유가족은 이분들은 헌법상 우대를 받을 수는 없지만 법률상의 배려는 가능하다. 이런 건 가능하다. 그래서 입법자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어느 정도 조금 가산점을 주는 넓히는 법률을 제정했다면 그것만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니은번이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답은 우리가 여자의 근로,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노인의 근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문 물어보는 문제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라번인데 최저임금제 규정 자체는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규정 자체는 있다. 9차 때 이제 신설된 최저임금제. 그 다음에 미음인데 우리가 최저임금액은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냐면은 우리가 근로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해 보이지만 그 최저임금을 맞춰줘야 되는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적인 연관관계가 강한 경제활동에 해당합니다. 즉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다 인정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렇게 충돌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완화된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는 지문.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나번과 다번이 되니까 답은 2번이 될 거예요. 339번. 네, 1번. 해고예고 제도는 우리가 해고예고 제도에 관한 권리도 근로의 권리의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월급 근로자를 해고예고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옳은 걸 골라야 되네요. 2번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이게 뭐냐면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다 이런 관계라면은 우리가 체류 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들도 근로3권을 가질 수는 있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지문. 3번은 여러분들 우리가 노동조합 창구 단일화 제도죠. 헌법 위배되지 않는데 아마 위배됐다고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단체 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데 침해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 4번도 그냥 합헌 판례예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 야 니네가 돈을 좀 뿌렸다 이런 느낌이 있었을 때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걸 골라야 되니까 답은 2번이 될 것 같죠. 1번 틀리고 3번 틀리고 4번 틀리니까요. 네, 그 다음에 340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헌법 제33조 2항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로3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국가 공무원이든 지방 공무원이든 모든 공무원이 전면적으로 단체 행동권이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면 안 되죠. 어느 특정한 법률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단체 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단체 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 이렇게 줬으니까 헌법 제33조 1항을 물어보겠죠. 이것은 단결할 자유만 가리키고 소극적 단결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소극적 단결권은 33조 1항이 아니라 헌법 제10조나 헌법 제21조로부터 인정이 되니까요. 맞는 지문. 그 다음에 3번 단결권은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으로서 성격을 가지며 일반적인 시민적 자유권과는 질적으로 다른 권리로서 설정돼서 헌법상 그 자체로 이미 결사의 자유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사의 자유가 이렇게 있다면은 그 중에서 이제 33조 1항에 좀 글씨가 작지만 단결권이 특별한 기본권이에요. 4번 이게 이제 그 경찰학에서 공부하는 그 청원경찰이 아니냐 그냥 헌법에서 일반 청원경찰은 일반 근로자로 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근로3권을 주는 게 원칙인데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로하는 청원경찰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헌법에서 청원경찰 하면은 근로의 권리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근로3권 인정이 돼야 되는데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게 헌법에 위배가 된다. 자, 1번. 자, 국회는 어떤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근로3권을 줄지, 어느 범위에서 줄지에 대해서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전면적으로 다 안 주는 것은 위헌일 수 있어요. 2번. 합헌 키워드인데 5급 이상 노동조합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금지.
그다음에 6급이라도 이런 중요한 정책, 이건 여러분들 그냥 그어 놓을 건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6급의 공무원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이런 분들은 특정 업무 담당자를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가입을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일반 회사에서도 뭐 부장님 이상이면은 우리가 노조 가입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뭐 근로자로 안 봐요. 관리자로 보지. 그래서 이렇게 5급 이상이나 6급 이상의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 관리자로 봐가지고 사실상 노무에 종수하지 않는다 이거죠. 사람을 관리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자, 3번은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교섭을 할 수 없어요. 쓸데없는 걸로 따지지 말라 이거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자, 그러면 4번이 틀렸을 건데, 우리 쟁의 행위를 하게 되면은 형사 책임도 면제가 되고, 정당했을 때는 형사 책임도 면제가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면제됩니다. 4번이 답인 것이다.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헌법 조문들이죠. 이게 1항이고 2항이고 3항인데 주요 방위 산업체는 단체 행동권이라고 잘 나와 있네요. 요거 많이 속여서 틀린다 그랬죠. 그 다음에 4번, 우리가 노동조합도 여러분들 결사체입니다. 노동조합도 결사체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 때도 허가제 금지 원칙, 여기서 말하는 게 사전 허가제 금지 원칙인데 서장 허가제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설립할 때도 행정부가 사전에 내용을 심사해서 뭐 금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이 되는데 안 된다 했으니까 4번이 답. 443번, 자, 합헌 키워드는 일용근로자 3개월 안 된 사람 해고 예고 제도의 적용 사유로 규정한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비교되는 판례,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월급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 예고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배된다. 이거 맞는 질문. 디귿, 국가 중요시설의 공항, 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업무 경비원들에게 일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이제 주요방위 산업체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헌법 제33조 1항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합헌인 판례. 리을은 맞는 지문,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유권적 성격을 띈다. 미음은 여러분들 조금 지역적인 조미인데 사립학교 교원은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인정되고 단쟁동권 금지가 됩니다. 하지만 국공립학교 교원도 근로3권이 모두 부인되는 게 아니라 국공립학교 교원도 단결권이나 단체 교섭권 정도는 인정이 돼요. 단체 행동권은 인정이 안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교원노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립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가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립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음은 좀 지역적인 지문이지만 어쨌든 틀린 지문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옳지 않은 것은 1개, 2개를 골라야 돼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환경권이군요. 이제 3번 정도 더 하면은 우리가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기회에 계속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